최근 덴마크의 언론에서 폭로한 사실이 현지에서 큰 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언론 벨링스케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주 전 덴마크에 있던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의 직원은 덴마크 측에 한국의 키트를 수출하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가 키트 공급난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당시 한국 측에서 이러한 제안을 먼저 한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하지만 덴마크는 이러한 한국에 대해 No thanks 라며 가뿐하게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덴마크에서 한국의 인식은 중국발 위기에 휘청거리고 있는 동북아시아 변방국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2주가 지난 현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유럽 전역은 한국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된 내용이 벨링스케에서 보도되자 덴마크의 수많은 언론과 국민들은 정부 당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덴마크의 정당 중 하나인 인민당의 수장은 대체 누가 이 제안을 거절했는가? 보건부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라며 정부 당국을 대놓고 저격하기에 이르렀죠. 비판의 강도가 점점 거세지자 급기야 덴마크 보건당국에서는 2주 전 한국의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 보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고는 덴마크에 키트를 공급해줄 수 있다고 했던 한국의 업체에게 연락을 시도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한국의 업체가 너무 바빠져서 덴마크의 연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당장 국민들의 맹렬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때문에 덴마크 보건부 장관은 코펜하겐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바로 연락하여 한국의 키트 업체와 연결해달라고 징징대고 있다고 하죠. 그럼에도 한국 대사관에서는 이미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키트 요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덴마크도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도 덴마크의 상황은 더 악화가 돼서 덴마크는 결국 4월 13일까지 국가를 봉쇄하겠다는 고육지책을 발표했죠. 프랑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프랑스 역시 예로부터 한국을 무시하던 유럽 국가로 유명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우선 소개해드리자면 1996년 프랑스의 가전회사 톰슨이 막대한 부채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한국의 대우회사는 톰슨의 부채도 모두 떠안는 조건으로 해당 회사와의 인수합병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톰슨에게도 프랑스 당국에게도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이었음에도 프랑스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결렬되었는데요. 프랑스의 유산을 듣보잡 국가의 싸구려 기업에게 넘길 수 없다 라는 것이 대다수 여론이었다고 하죠. 또한 2006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놨던 설해마을 사건 때 한국의 경찰에서 DNA 감식을 한 결과 피해 영아의 친부모였던 프랑스인 부부의 소행으로 밝혀졌음에도 프랑스에서는 한국 따위가 DNA 검사를 제대로 할 리가 없다. 괜히 프랑스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라며 들고 일어섰고 결국 프랑스 경찰이 직접 DNA 검사를 했었는데요. 한국 경찰의 감식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와 프랑스 내부에서도 반성의 목소리를 냈던 적도 있죠. 또한 조선시대 병인 양요를 통해 프랑스가 한반도로부터 수탈해간 엄청난 양의 문화재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반환 요청을 할 때마다 프랑스에서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관리할 능력이 한국에겐 없다 라며 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프랑스에서는 자국에 비해 한국의 수준을 굉장히 얕보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랬던 프랑스가 최근 중국발 위기에 대해서는 대규모 축제를 그대로 진행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외출과 모임의 자제를 요청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말을 듣지 않는 국민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프랑스는 3월 24일 기준 한국을 가뿐히 넘기고 세계 7위로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몇몇 언론에서는 그동안 무시했던 한국과 자국의 현실을 비교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기도 한데요. 프랑스의 유명 주간지 르피가로에서 기고한 칼럼이 대표적입니다. 제목부터 이번 위기는 프랑스의 쇠퇴를 보여준다 라며 상당히 강력한 논조의 비판을 보여주고 있죠. 기사는 시작부터 한국과 대놓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중국 옆에 위치한 한국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나라 중 하나였으나 지금은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봉쇄와 같은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을 억압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왜 프랑스는 한국처럼 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195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더 가난했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선진국이다. 반대로 프랑스는 더 이상 선진국으로 보기 힘들다.
GDP의 환상만 걷어낸다면 우리는 더 가난해진 것처럼 보인다. 이번 사태에 맞선 한국의 가장 성공적인 전략 중 하나는 압도적인 물량의 테스트이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추적하고 돌보고 격리했다. 반대로 프랑스는 증상이 있어도 테스트 받기가 어렵다.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수단도 전무하다. 그들에 비해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매우 취약하다. 한국은 1000명당 14대의 의료 침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1000명당 6대에 불과하다. 1996년에는 1000명당 9대였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퇴보만 한 것이다. 의학 시스템 역시 위기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2018년부터 19년 의약품 부족 사태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나아진 것은 없으며 손소독제, 마스크 등의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오히려 이들을 생산하는 기술은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분야들은 시장에 마냥 맡겨놓기에는 너무 중요하다 라며 의료 인프라를 시장에만 맡겨 부실해진 자국의 상황을 비판하고 있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따라야 한다는 논조의 칼럼을 게시했죠. 유럽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위기와 싸워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여 방심하다가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동안 무시하기만 했던 아시아의 작은 국가가 자신들보다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본받고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고 있는 유럽의 현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국가 세네갈이 한국이 생산하는 경공격기를 매우 높이 평가하며 이를 구매하기 위해 많은 노력 중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 한국이 필리핀에게도 판매한 적이 있는 카이에서 만든 경공격기 FA-50입니다. 세네갈 측은 기존에 한국에서 수입했던 KA-1S가 자국의 훈련에도 참여하며 매우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믿음이 생겼다는 이유로 신규 경공격기를 추가로 주문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한국의 항공 분야 및 비행기 성능은 세계에서도 점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개될 KF-X가 그 정점에 서 있죠. 하지만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전투기 등 항공 분야는 한국 말고도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미국, 러시아, 유럽의 국가들에게서 오히려 선택지는 더 많은 상황이죠. 하지만 세네갈은 오로지 한국에게만 이런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세네갈이 한국의 전투기를 선택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과 세네갈의 끈끈한 관계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아프리카 수출 항공기인 KA-1S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기본 훈련기 KT-1을 기반으로 세네갈 공군의 각종 요구사항을 반영해 만들어졌습니다. 세네갈을 뜻하는 S가 붙었고 세네갈 군의 상징인 테랑가의 사자, 문양이 도색되어 있죠. 그동안 아프리카 주요 국가에 국산 무기가 수출된 적은 있었지만 항공기 수출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도 공을 많이 들였었죠. 지난 1961년에 창설된 세네갈 공군은 전투기와 공격기는 단 한 대도 없었기에 한국에서 수입된 KA-1S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새로운 공군의 시작을 알리는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연도 있습니다. 세네갈은 지난해 5월이 납기일이었지만 세네갈의 독립기념일인 4월 4일 행사를 위해 2대를 먼저 납품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죠. 코로나의 영향으로 납기일을 앞당기기 쉽지 않았지만 한국은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우여곡절 끝에 하루를 남긴 4월 3일 성공적으로 항공기를 인계했습니다. 이로써 세네갈은 한국산 공격기를 선보이며 독립기념일 행사를 자랑스럽게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대규모 국가기동훈련에도 메인 자리를 차지하며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렇게 한국은 세네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세네갈도 한국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사실 세네갈은 한국과는 인연이 많은 나라이자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가장 사이가 좋은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하죠. 먼저 한국인에게 잘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02년 한일 월드컵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세네갈은 처음으로 월드컵에 출전합니다. 하지만 당시 지난 월드컵 우승자 프랑스와의 개막전을 비롯해서 조별리그 2경기와 16강, 8강 등 총 4경기를 치르며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당시 월드컵 경기에 참여했으며
이후 세네갈 감독을 맡은 시세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로 똘똘 뭉쳐 강팀들을 상대로 모험을 펼쳤고 그 누구도 우리를 막지 못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집중했고 즐겼다. 라고 말이죠. 당시 세네갈은 월드컵 대표팀을 보냈지만 응원을 위해 많은 세네갈 국민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시아라는 곳이 거리도 멀지만 경제적으로 많은 수의 인원을 보낼 만한 여력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세네갈 선수들도 응원은 포기하고 자신들의 경기에 전념하기 위해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장에 나서는 순간 어디선가 자신들을 응원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설마 하고 돌아보니 세네갈 국기가 펄럭이며 자신들에게 환호와 응원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믿지 못할 광경에 그 응원하는 사람들을 보니 그들은 많은 수의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도 없을 것 같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을 위해 열렬히 응원을 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들의 골이 들어갔을 때는 세네갈 국민들이 지를 것 같은 함성과 환호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영향과 그들의 열정 덕분인지 세네갈은 16강에 진출하게 되고 일본으로 떠나 스웨덴과 경기를 하게 됩니다. 한국은 그들의 마지막 여정에도 선수들에게 해줄 수 있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으며 일본에서 승승장구하길 기원해줍니다. 마음이 전해진 것일까요? 세네갈 대표팀, 선수, 감독, 코치진 전부 너무 감동하고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먼 타지인 아시아에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접하며 일본에서도 같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산산이 부서지게 돼버립니다. 일본은 애초에 세네갈이란 국가에 관심이 없던 것입니다. 원래 일본은 강자에게 잘 보이길 바라며 약자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민족이죠. 일본에게 약자들은 그저 침략의 대상일 뿐입니다. 세네갈과 경기를 하는 스웨덴을 무슨 본인들의 국가인 양 응원을 하면서 세네갈에게는 야유를 보내는 모습도 보입니다.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그들은 당황을 하게 되죠. 경기가 끝난 후 세네갈 대표팀은 자신들이 한국에서 받은 환대와 사랑은 한국인들이어서 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되고 일본에서의 진정한 현실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응원하기 위해 한국에 전하여 응원 도구를 요청했다고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일본의 스웨덴에 대한 일방적인 응원에도 불구하고 세네갈은 그들을 꺾고 8강에 진출하게 되죠. 이 일을 계기로 세네갈에는 한국이 자세하게 알려지게 됩니다. 세네갈 언론에서는 자신들을 응원해준 한국을 자신들의 형제 국가인 것처럼 보도했고 16강, 8강이 열린 일본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안 해버립니다. 이렇게 스포츠를 통해 인연을 만든 한국은 그 이후에도 세네갈과 많은 교류를 이어나갑니다. 특히 세네갈의 기근이 심각하다는 것이 한국에 전해지며 한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아갑니다. 바로 그들의 주식인 쌀을 원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쌀을 원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품종을 아예 만들어 줘버린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과거에 기인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식량이 넉넉지 않았으며 그중 한국인의 주식인 쌀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런 만성적인 쌀 부족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버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통일벼라는 것이죠. 통일벼는 기존의 쌀 대비 생산량을 거의 2배로 늘려줬는데 당시 언론들은 이를 기적의 벽시라고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1972년 처음으로 발행되기 시작한 50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그림이 통일벼 이삭이라는 사실은 이 당시 한국에게 얼마나 기대되며 자랑스러운 일이었는지 짐작이 가게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 더 맛있고 질 좋은 신품종이 개발 및 생산되면서 통일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미 은퇴한 통일벼가 바로 세네갈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한국의 통일벼 품종인 밀양 23호와 태백이 이슬이라는 이름으로 세네갈로 넘어가 그 결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세네갈 현지에서는 한국의 통일벼가 뛰어난 적응성과 높은 수확성을 보여주었고 2017년 자국 언어로 품종 이름을 지어 등록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세네갈에서는 이전까지 세네갈 전통 품종인 사헬이라는 종을 심었는데 이슬이의 수확성이 거의 3배가량이 높고 맛도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 품종을 키우기 시작하는 농민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세네갈은 앞으로도 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 통일벼를 활용한 새로운 품종 4개를 추가로 개발, 보급할 계획이라고도 하죠.
한국의 이러한 노력은 세네갈을 포함한 아프리카 각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서양 중부 연안에 위치한 세네갈은 수산업이 발달한 나라이죠. 한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들에게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갈치와 참치 산업이죠. 세네갈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최대 갈치 수입 국가로 전체 갈치 수입량 중 38%가 세네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처음부터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비늘이 없는 생선을 먹지 않는 그들에게 세네갈 해안에서 존재하는 풍부한 갈치 어장은 바로 보물 같은 존재가 됩니다. 바로 한국의 해양수산부가 이 어장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현지 가공 공장을 지어서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마트에서 세네갈산 갈치를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닌 상황이죠. 또한 여기에서 더 나아가 수산업 국가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시설 인프라와 인적 개발을 위해 여러 곳에 어시장들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치 산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토종기업인 동원산업이 세네갈 현지 참치 통조림 법인을 인수하여 그들과 공존하며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68년 세네갈은 아프리카 최초로 참치 가공 국영기업을 설립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점점 하락세를 걷게 됩니다. 이때 동원산업은 모험을 합니다. 한국을 벗어나 세계로 나가기 위한 수출 교두보로서 세네갈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죠. 이곳에 공장을 짓는다면 유럽이나 중동으로 나가기 가깝고 저렴한 인건비도 생산비를 낮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네갈 내 현지 공장으로 인해 정부가 제공하는 어획, 커트량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2008년 세계 최대 참치캔 회사 스타키스트를 인수해 미국과 중남미 시장을 진출한 경험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동원산업은 스카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세네갈에 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생각처럼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지 직원들은 정시 출근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일부 다처제인 문화로 가족 행사도 많아 무단 결근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이는 결국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며 사업 철수를 검토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하지만 동원그룹의 회장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철수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한국의 다른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철수 불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추가하여 경영의 틀을 아프리카 현지에 완전히 맞출 것을 주문했죠. 현지 직원들의 경조사를 모두 챙기고 축구를 사랑하는 문화에 맞춰서 직원들에게 축구화와 축구장을 지원합니다. 물론 경기도 함께하고 말이죠. 그리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의욕을 더욱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스카사는 세네갈 내에서 가장 복지가 좋으며 일하고 싶은 회사로 변하게 됩니다. 제품의 품질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면서 미국, 유럽 고객사와의 거래도 시작되었으며 아프리카 시장을 겨냥한 자체 브랜드 캡 아프리카도 만들게 됩니다. 현지 인력도 400명으로 시작했으나 1000명 이상 확대되었으며 세네갈의 경제 유발 효과도 수백억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동원산업의 이러한 행보는 다른 아프리카 기업들에게도 모범이 되어 국가적으로도 매우 존중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과 세네갈은 군사, 문화, 경제 등에서 서로 교류를 강화해 가고 있으며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나라의 국민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멀리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땅에서 온 축구 선수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던 한국의 국민들, 그리고 이를 항상 고맙게 생각하며 한국에게 자연 등을 아낌없이 제공하는 세네갈 국민들. 이상과 같이 한국과 세네갈은 축구라는 인연으로 만나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도의 영향을 주며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양국의 미래가 더욱 밝기를 바랍니다. 이상 이슈 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